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어제 이제 코스피 박스권 2주 3주 가까이 나왔더니 박스권을 이제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이 하락 마감하면서 아마 개파락 출발해서 쭉 밀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게 어제의 제 생각이었는데, 어제 미국이 또 되도 않는 화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상 실험 결과 45명 대상으로 한 일상 실험 결과가 좋다는 핑계로 또다시 증시를 올려 먹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요. 물론 혼조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다우라든가 러셀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수들은 빠지긴 했으니까, 걔네들은 하락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의 제일 중요한 지표는 S&P하고 나스닥인데, S&P하고 나스닥 두 친구가 작게 됐든 크게 됐든 하여튼 올랐단 말입니다. 어제는 좀 이제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한국도 갭 상승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거래일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갭 상승해 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제 하락도 물론 여기서 오늘 이제 장 마감까지 봐서 장 막판에 쭉 다시 하락 마감 해버린다면은 다시 한번 제 생각이 또 강조가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 마감 해버린다면 다시 풋옵션이 또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풋옵션이 살아난다고 하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확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양매 도장을 끝낼 어떤 단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아침이니까 일단 지금 아침인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그런 얘기는 일단 집어넣고요. 아무튼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상으로 해서 이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풋옵션이 살아나는 그림 나오면은 양매 도장이 끝나겠죠. 아무튼 참 더럽게 지독한 양매 도장입니다. 이렇게 콜이고 푸시고 양쪽을 다 밟아버리는 건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 정말 잔인하게 밟아버리네요. 정말 잔인하게 밟아버려. 물론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높았었으니 39, 40 가까이 됐었으니 여기서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했으니 그만큼 좀 스윗한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야, 옵션 비싸니까 양쪽 다 매도 쳐갖고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옵션 프리미엄이나 따먹자라 생각하면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맞는 전략이긴 한데, 아무튼 정말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독하고 오래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솔직히 웬만하면 한쪽만 죽이거든요. 콜이건 푸시건 보통 한쪽만 죽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양쪽을 다 죽이는 거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정말 지독한 양매도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 지금 3주 가까이 여기 박스권에서 놀고 있고요. 박스권으로 언제까지든 지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터져 나올 건데, 여기서 오래 있었으니 그 터져 나왔을 때 그 파워는 강하게 되겠죠. 굉장히 강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언제냐를 지금 이제 우리는 놓고 보고 있는데, 참 그게 오늘일 줄 알았는데 오늘 갭상승 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종가까지 지켜는 볼 겁니다. 만약 종가까지 가서 이제 종가까지 가서 선물이 하락 마감하면서 풋옵션이 또 양봉으로 상승 마감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또 풋옵션이 어느 정도 저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독한 양매도는 어느 정도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종가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거래일을 보면 오후 2시까지 오르다가 오후 2시 반까지 오르다가 장 막판 1시간 남겨놓고 맨날 지수를 빠뜨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할지 또 하여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 또 되도 않는 이상한 약 개발한다고 또 약팔이를 하고 있어요. 화이자 일상 45명, 일단은 최소한 3상 결과 좋게 나와야 이게 참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정말 빠지기 싫은가 봐요. 이런 뉴스 갖다 붙이면서도 오르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근데 어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뉴스는 제 생각엔 화이자 이런 따위 뉴스가 아니고요. 어제 이제 연방준비제도 6월달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 날이거든요, 어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FOMC 회의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자세히 회의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상당 기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바이고,
뭐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죠.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히 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어떤 형식의 통화 정책을 가지고 갈지 누구나 예상하기 쉽게 시장한테 힌트를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YCC라는 건 그죠? 그 장단기 금리차 뭐 그런 걸 줄이는 전략인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일단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연방준비제도는 일단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계속 뭐 버블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하여튼 좀 시간을 주면은 답이 나오긴 나오겠죠. 하여튼 뭐 계속 제가 생각해도 웃깁니다. 뭐 이제는 뭐 다시 경제 셧다운을 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와 있고 이런데 확실히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가뜩이나 상태가 안 좋은 경제의 발목을 자꾸 잡고 있고 자꾸 부도기업도 늘어나는데 하여튼 뭐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또 FANG죠. 예, 또 나스닥과 어떤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난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인버스라든가 이런 지수라든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뭐 넘어야 하는 저항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저항 있고 뭐 이런 저항들을 일단 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또 어제도 쓰고 있던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고점 살짝 넘기더라고요. 버블의 끝이라는 게 확실히 버블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7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제 월봉을 이제 제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월봉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어쨌든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월봉 이런 끝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주식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어쨌든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에 또 오를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그 6월달 초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6월달에 오버슈팅 지금 나오는 부분은 월봉상 윗골이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쩌면 6월달 음봉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6월달에 윗골이는 일단 좀 제법 길게 달긴 달았거든요. 물론 나스닥은 계속 오르긴 했지만은 코스피도 좀 윗골이 좀 다른 편이고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인데 이 7월 달에도 사실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달째 폭등하고 있는데 과연 어젯밤 상승한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양봉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윗꼬리와 음봉으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월 1일 그리고 오늘 7월 2일이죠. 7월 2일이니까 앞으로 남은 거래일이 뭐 한 20 지금 보시면 29일 남았죠. 29일 동안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양봉으로 봉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거 어제 이거 그 월봉이거든요. 어제 몇 프로 어제 4% 올랐어요. 어제 4%. 한 번 더 이런 거 좀 월봉 뭐 일봉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좀 큰 자리에서는 한 10몇 년 가까이 올라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월봉 그림 한 번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주식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 지금 7월달 29거래일 남았는데 월봉이 이 그림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페이스북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또 엄청 올랐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신고가 썼는데 이런 그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일단 좀 의문이긴 합니다. 29일 남았는데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자, 아무튼 뭐 UVXY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조금씩 그 위험에 대한 좀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하시긴 하셔야겠죠. 조금씩 일단. 왜냐면 여기가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를 일단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어딘가에서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눌림목일 수도 있어요. 눌림목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근데 어제 이런 거를 눌림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6월 30일 날 나왔던 이 음봉은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어제 올랐다면은 근데 이게 어제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방과 관련된 상품들 조금씩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거 거꾸로 만약 이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본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이것도 뭐 헤드앤숄더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은 이 밑에 어떤 지지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내려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살짝 위험에 대한 좀 어떤 대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하반과 관련된 상품들 대부분 아직까지 다 지지선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요. 지금 와서 버리기 아까운 면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오늘 밤도 올라가지고 어떤 지지선들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은 한번 갸우뚱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 관련된 상품들 위험 관리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냐 마냐, 이거 이제 오늘 일단 한국장 종가까지 보다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뭐 아직까지 지지선들은 다 지키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여튼 한국장 마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한국장 이 콜옵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놈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 방송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콜옵션이란 놈이 이미 시세를 한번 빡시게 줬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 콜옵션의 남은 길은 이제 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투매가 나올 때까지 훅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점으로는 상당히 여전히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긴 보고요. 어쨌든 뭐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고 또 일단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